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설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GS건설 예. 23,900원에 7%. 네, 23,900원에 7%요. 요 가격이면 이거 바로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전쯤 됐는데 예. 좀 올랐어요. 2만 5천 얼마까지 올랐는데 그렇죠. 제가 안 지난주에. 팔았어요. 예. 아니 이걸 제가 이 자리가 좋아서 네. 이걸 좀 장기로 가져가려고. 짧게요. 아니 길게. 길게 예. 괜찮은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리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게 차트 바로 보면 나오죠. 이 종목이 3월 달만 해도 거의 5만 원 부근에 있던 게 주가가 워낙에 2만 원 위태위태하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바닥 됐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많이 내려왔고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나오면서 지난주 거래량도 좀 터지기도 했고 주가가 한번 반짝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어요. 자, 그러면 GS건설 많이 내려와서 괜찮아 보이긴 한데 과연 정말 길게 보유해도 괜찮을 종목인지 한번 지금부터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운영자님, GS건설입니다.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요즘에 다시 또 부쩍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GS건설 장기로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업종으로 따지면 가장 제가 피해야 되는 업종 자체를 제가 건설업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아직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3.25까지 올라와 있고 시중 실세금리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지금 PF 부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지금 아직도 지금 자금 경색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일부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 이미 좀 부도가 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 자체가 저도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 시장이 다시 한 차례 충격을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또 2,20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건설업종이거든요. 건설 쪽에 대한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 위기가 펼쳐지면서 금융시장까지 영향이 번지는 경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재 어떤 제가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국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해본다는 가장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쪽은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은 우선적으로 피해야 된다. 네. 그런 쪽이고요. 이제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고금리로 인한 시장의 충격 자체가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년도 3월 달부터 일부 기업들 부도가 좀 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예. 거기 부도가 난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지금 아파트 분양 시장 자체가 지금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래 안 돼요. 그렇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쪽에 매출 비중이 70%예요. 이게 예. 건설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토목 관련 쪽은 나쁘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분양 사업을 유지로 하고 있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도 다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대우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해외 쪽에 수주가 많을 때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60%가 넘었거든요. 60, 네. 70%, 국내가 30, 40% 정도가 좀 됐는데 지금은 2010년도 이후에 해외 쪽에서 부실 사업분이 많이 나오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다 해외 쪽에 수주를 보수적으로 하고 또 수주 자체도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국내 쪽에 대한 건설 비중이 매출 비중이 대부분 대형사들 같은 경우도 60%대가 다 됩니다. 이게 예. 앞서 기사 GS건설 70%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국내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GS건설 같은 경우 현재 실적 추정 실적으로 봐서는 내년도 60조가 이익이 난다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본격적인 건설회사의 부실 부분이라든가 악재 자체는 금리 자체가 이제 9월 달부터 갑자기 올랐으니까 4분기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네. 내년도 1분기, 2분기 때. 그래서 지금은 전혀 건설회사 관련돼서 실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믿어서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회사 할 때가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이제 PF 부실 분이기 때문에 PF 잔고가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은 이제 아직 늘어나지는 않겠죠. 이게 충격이 오게 되면 이제는 4분기부터 증가세가 나올 건데 GS건설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PF 잔고가 얼마냐면 1조 4천억입니다. 예. 작년도 말해 봤더니 1조 6천억이요. 현재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4분기 PF 잔고가 반영이 되는 내년도 아마 3월 달에 사업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약에 1조 4천억이 1조 8천억, 2조 원 정도 증가했다. 그럼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아직은 그게 4분기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중소형 건설사
동부건설이 수주장고 7년 치다가 주가 급등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상한가가 가지 않았나요? 예, 네. 이게 건설회사를 볼 때, 이게 근데 동부건설을 예를 든다 한다면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예. 재무제표상에 뭘 봐야 되냐면, 재무제표에 들어가게 되면 동부건설 같은 게 사서는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자체가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됩니다. 현금 예. 흐름표가 지금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12년도부터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거 현금을 3년 동안 계속 올해도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재무활동이 이게 플러스가 이게 돈을 계속 끌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금 조달 1294억, 1434억. 그러면서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2020년도에 1800억인데 지금 181억밖에 없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GS건설 어떠냐? GS건설은 제가 이제 PF와 관련된 부실 부분, 이제 GS건설 같은 경 뭘 봐야 되냐? 매출 채권을 봐야 되거든요. 예. 이동 자산에서 들어가서 되게 되면 매출 채권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빠르게 증가되는지. 현재 지금 3분기 말 기준에 2조 5천억이거든요. 매출 채권은 뭐냐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해놓고 일단은 돈을 못 받았는데 매출로 네. 인식을 하면서 실적을 반영합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와버리고 분양이 안 되면 그걸 돈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부실 처리해버려요. 손실처리. 네. 그러면 대규모 손실이 나버리죠. 이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증가되면 안 돼요. 근데 GS건설이 지금 매출 채권이 3분기 말에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비해서 4천억이 증가했거든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매출 채권이 증가되면 괜찮은데 GS건설이 작년 비교해가지고 올해 매출액이 보게 되면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출액이 증가되면 당연히 매출 채권도 함께 증가되는데 작년 말에 9조 원, 올해 11조 원 정도, 11조 정도 약간 좀 증가가 좀 됐지만은 증가폭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얘기했다시피 지금 4분기부터예요. 그래서 건설주는 사서는 안 된다. 주가는 제가 보기 그렇다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가급적 신규 투자 자체는 보유하고 지켜봐셔야지 다른 업종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리스크가 뻔히 보이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팔란 얘기를 못 하겠고 일단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10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주가 못 갑니다. 맨 나중에 갈 거예요. 업종으로 따지면. 경기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될 때. 그래서 가급적 건설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무난하겠지만 신규 매수 자체는 다른 업종에서 찾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현재로 봐서는 2만 원대 정도는 지지가 좀 되겠지만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3월 달까지 2만 6, 7천 원 이상 올라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좀 봐요. 맨 나중에 업종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시기니까 가급적 반등 시점에서 매도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건설주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리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굉장히 늦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 금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